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 중 하나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지난 겨울 50대 중반의 A씨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아내가 외출한 사이 혼자 집에 있다가 갑작스럽게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A씨는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며 무려 40분 동안이나 참으셨던 거예요.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서야 뒤늦게 발견됐죠.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만약 A씨가 초기 10분 동안 올바른 대응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는 갑자기 쓰러지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70% 이상의 환자에게는 쓰러지기 전 약 10분 정도의 시간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낸다는 거죠. 저희 병원에 내원하는 심장마비 환자들을 보면 처음엔 그냥 체한 줄 알았다, 운동 후 근육통인 줄 알았다, 스트레스 때문인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10분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모르고 계신 거예요. 대한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심장마비 발생 후 4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으면 생존율이 90% 이상이지만 10분이 지나면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골든타임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듣다 보면 건강해지는 건강수월래.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이건 심장마비 신호다라고 인식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증상은 왼팔 통증이에요. 특히 왼쪽 어깨에서 시작해서 팔꿈치, 손목까지 뻗어나가는 통증이라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난달 내원한 B씨는 왼팔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였는데 계속 아프더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식은땀입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온몸에서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른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이때의 땀은 평소와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세 번째로는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죠. 많은 분들이 체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는데 갑작스럽게 심한 어지러움과 함께 토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의심해 보셔야 해요. 네 번째는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상하게 오늘 너무 피곤하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다 하는 느낌이 갑자기 찾아온다면 주의 신호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호흡 곤란이에요. 갑자기 숨이 차고 호흡이 어려워진다면, 특히 가만히 있어도 숨이 헐떡거린다면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7단계 행동법을 따라하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의심되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움직임을 멈추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스탑, 쉿, 브리드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우선 하던 일을 즉시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 앉으세요. 서 있으면 쓰러질 위험이 있거든요. 의자가 있으면 의자에, 없으면 바닥에라도 앉는 게 중요해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최대한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목 주변의 단추나 타이트한 옷을 풀어주세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넥타이를 매고 계시다면 즉시 풀고 셔츠 단추도 한두 개 정도는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등받이가 있는 곳이라면 등을 기대고 없다면 벽에 기대셔도 돼요. 이때 중요한 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몸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 내원했던 C씨는 처음에 가슴이 아플 때 화장실 청소를 끝까지 하려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다행히 중간에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앉으셨던 게 생명을 구한 결정적 행동이었어요. 이제 약물 복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해요.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혀 밑에 하나를 놓고 녹여주세요. 5분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한 알 더 복용할 수 있지만 총 3알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아스피린의 경우 평소 복용 금지 약물이 아니라면 300mg 정도를 씹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물과 함께 삼키는 것보다 씹어서 복용하는 게 흡수가 빨라지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소화성 궤양이 있으시거나 아스피린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절대 임의로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복용보다는 다른 응급처치에 집중하세요. 작년에 만났던 D씨는 가슴이 아파서 진통제를 먹었는데 더 아파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반 진통제는 심장마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이제 119에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순간만큼은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이 생명을 좌우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심장이 아파요. 숨이 막혀요.
길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핵심만 간결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주소는 정확히 알려주셔야 해요. 도로명 주소와 집원 주소 모두 말씀해 주시고 특별한 건물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알려주세요. 땡땡 아파트 101동 101호 또는 땡땡 마트 앞 건물 1층 101호 이런 식으로요.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고혈압약 복용 중, 당뇨약 복용 중, 아스피린 방금 복용했음. 이런 정보들이 응급실에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리고 절대 먼저 전화를 끊지 마세요. 119 상황실에서 끊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상황실에서 추가 지시사항을 줄 수도 있거든요. 지난주에 응급실로 온 이씨의 아내는 남편이 가슴 아프다고 해서 119에 신고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주소를 잘못 알려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재확인 과정에서 정정됐지만 귀중한 시간이 많이 지체됐어요. 119에 신고를 마쳤다면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가장 먼저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말이죠. 만약 현관문이 복잡한 비밀번호나 카드키 시스템이라면 가능한 한 열어두시는 게 좋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다면 다른 방에 격리시켜주세요. 구급대원들이 들어왔을 때 동물이 놀라서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신 F씨는 강아지가 너무 흥분해서 구급대원들이 들어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신분증과 건강보험증 그리고 복용 중인 약들을 한 곳에 모아두세요. 응급실에서 신속한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이 시간 동안 복식 호흡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천천히 들이마시고 6초 동안 천천히 내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심장의 부담을 줄이고 정신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 있어요. 절대 누워있지는 마세요. 앉은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심장에 도움이 됩니다. 이제 평소에 미리 준비해둘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준비들이 실제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에 응급 연락처와 의료 정보를 입력해두세요. 아이폰의 경우 건강 앱에서 의료 정보를 설정할 수 있고 안드로이드 폰도 비슷한 기능이 있어요. 혈액형, 복용 약물, 알레르기 정보, 응급 연락처를 모두 입력해두시면 돼요. 현관이나 냉장고 앞에 응급 정보 메모를 붙여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름, 생년월일,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주치의 연락처 등을 적어두세요. 구급대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곳 중 하나거든요. 문자 신고나 무음 신고 방법도 미리 연습해두세요.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유용해요.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 같은 기기들도 사용법을 정확히 알아두세요. 응급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 정보는 정말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거든요. 저희 병원에 오신 지씨는 평소에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다 입력해뒀는데 의식을 잃었을 때 구급대원들이 그 정보를 보고 빠르게 대응해줬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심장마비 증상이 있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혼자 운전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계시는데 운전 중에 의식을 잃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두 번째, 찬물로 세수하거나 찬물을 마시는 것도 위험합니다.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심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특히 의식이 조금이라도 흐릿하다면 기도로 물이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목이 마르더라도 조금씩만 드세요. 네 번째,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심한 움직임은 절대 피하세요. 심장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입니다. 다섯 번째, 구토를 억지로 참으려고 하지 마세요. 메스꺼움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토하시되 앉은 자세에서 고개를 약간 앞으로 숙이고 토하세요. 작년에 만났던 H씨는 가슴이 아플 때 찬물 세수를 하고 계단을 뛰어내려갔는데 더 심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응급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지만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심장마비는 정말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일이에요. 나이가 젊다고 평소 건강하다고 방심할 수 없는 질병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린 7단계 대응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계신다면 그 골든타임 10분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멈추고 앉고 숨쉬기, 올바른 약물 복용, 정확한 119 신고, 구조 대기 중 준비사항, 평소 미리 준비할 것들, 그리고 하면 안 되는 행동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직접 연습해보시고 가족들과도 공유해주세요. 특히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 분들, 고령의 부모님을 둔 분들이라면 더욱 중요해요. 여러분의 준비와 지식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33년 동안 응급실에서 보아온 것은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크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 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증상들이 조금이라도 의심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즉시 병원에 오시라는 거예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평소에도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세요.